국내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 나 무섭다 이런 분들은 만기가 긴 코세프 국고채 10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레버리지나 인버스에 투자하실 때는 단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ETF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ETF 종류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실 ETF 뭐가 있을까요? 국내 주식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저희 코세프 200 T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세프 200 TR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ETF는 토탈 리턴 지수를 따르는 ETF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스피 200 지수를 따르는 ETF들은 배당을 받으면 분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ETF는 분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식을 다시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분배금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배당 소득세를 아낄 수가 있죠. 약간 길게 보면 복리 효과 때문에 좀 더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코세프 200 TR을 소개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세프 200 TR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가 낮습니다. 자, 또 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코스피 20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 기반의 지수고요. 이걸 따르는 ETF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하신 그 ETF가 바로 이 ETF.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형 알아봤으니까 다음으로는 국내 채권형. 예. 어떤 ETF가 있죠? 저희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가 굳이 좀 긴 것 10년짜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채권형 ETF는 주식하고 전반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보통 주식 시장이 좋고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주식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주식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 나 무섭다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만기가 긴 코세프 국고채 10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채권형 ETF 특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보다는 보수가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도 ETF보다는 보수가 좀 있는 편이고요. 역시나 판매 보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ETF로 채권에 투자하게 되시면 보수를 좀 적게 내시면서 채권 가격 변동에 수익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개인 투자를 하기엔 너무 비쌉니다. 국채 같은 경우는 100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ETF나 펀드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주식형과 채권형 ETF를 알아봤는데요. ETF에는 또 파생형 ETF, 합성형 ETF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파생형 ETF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파생형 ETF는 파생 상품이 많이 들어있는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운용이 되는 ETF를 이야기합니다. 네. 먼저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ETF고요. 이건 파생형입니다. 그리고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투 X 합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합성형이죠. 네. 2015년에 ETF를 출시할 당시에는 ETF에서도 파생 상품의 위험 평가액이 펀드 전체 금액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 미만이어야 됐나요? 예, 100% 미만이어야 해서 2배를 쫓아가려면 200%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매도 수합이라는 부분이 지금 인버스 투 X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배의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런 수합 계약 안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보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어떤 뜻인가요? 여기서는 저희가 수합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자만큼 매년 보수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네. 합성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보수를 지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파생 상품형보다는 좀 더 보수가 높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파생형으로 운용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이 지금 183%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 전체의 금액보다 더 많은 위험 노출도를 가지고 있죠. 네. 이걸 다 합치면 미국 달러 선물 ETF 17%에 실제로 선물 매수한 게 183%.
그래서 200%를 200%. 딱 맞추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배만큼의 수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파생형과 합성형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인버스와 레버리지의 특징도 또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버스와 레버리지 특징은 어떤 게 정확하게 있죠? 먼저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미국 달러 선물 지수 2배를 추종하는 ETF가 1,000원에서 1,050원에서 다시 1,000원이 되는 이 경우 5%가 오르고 다시 4.76%가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달러 선물 가격은 1,000원이 됐는데 오른쪽에 계산한 걸 보시면 이제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0.48%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ETF들은 일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종가 근처에 저희가 그 익스포저를 200%로 맞춥니다. 그래서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에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다른 모든 경우에서 추가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버스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인버스는 오르면 손실을 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되는 구조기 때문에. 네. 인버스는 마이너스 1배인데 만일 오늘 시장이 올라서 저희가 ETF가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다시 마이너스 100%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수익률이 100%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위험하고 인버스도 어느 정도 위험한데 인버스 레버리지는 엄청나게 훨씬 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에만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렇게 네. 왔다 갔다 수익률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반드시 레버리지나 인버스에 투자하실 때는 단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 투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표적인 합성형 ETF 있을까요?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 ETF입니다. 이거는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저희가 인도에 투자하는 ETF를 합성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인도는 직접 투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도의 네. 니프티 50라는 지수의 비중을 그대로 복제해서 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 있는 IB랑 수합 계약을 맺고 이 ETF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합성형 ETF가 주로 신흥국 쪽 투자하는데 많이 이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신흥국에 투자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밖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맞습니다. 또 인도 니프티 50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 남아 있으실까요? 네, 저희 이 수합 계약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ETF가 거래 상대방 반드시 국내 증권사가 돼야 되는데요. 네. 여기다가 수합 원금을 주고 그 수합 원금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그 수합 원금을 보관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혹은 국내에 있는 IB들이 우리가 원하는 인도 니프티 50의 토탈 리턴 수익을 맞춰달라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만큼의 이자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수익률의 네.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수익률 현황을 보게 되시면 1년 기준으로 보면 니프티 50에 환율이 적용된 총 수익이 3.66%인데 네. 저희 ETF는 한 1.54% 정도 수익을 낸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2년 기준으로는 수익률 차이가 한 3.3% 조금 넘게 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숨어있는 비용들이 지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합성형 ETF는 저희한테 주는 비용보다 저희가 이제 합성 상대방한테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수익률을 보시고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나겠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합성 ETF는 아무래도 운용하는데 조금 더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가 좀 높은 편일까요? 네, 보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ETF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베트남 그 VN30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살 수 없을 만큼 외국인 지분 제한이 강하게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합성이라서 얘들이 막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VN30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만들려면 저희가 생각하는 최저 보수를 지급하면서 합성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성형 ETF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지금 예시로 드신 모든 상품들이 국내 주식형 채권형을 제외하고 모두 해외 ETF잖아요. 해외 ETF가 국내 ETF와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품이 굉장히 많고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들은 배당 소득과세가 되고요. 해외에 상장된 걸 직접 매매하실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차익가 있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시려면 일단 달러로 환전을 하셨다가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ETF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적인 해외 ETF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 소개하실 해외 ETF 어떤 게 있죠? 해외에 있는 지수형 ETF는 국내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테마형 ETF는 해외가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도 뭐 코덱스 팽이나 코덱스 팽 플러스 같은 일부 테마형 ETF가 나와 있지만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형 ETF는 미국에서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테마 ETF에 투자하는 장점 뭐가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이런 테마 ETF를 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모두 국내 LP들이 해지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게임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데 있는 게임 회사들을 전부 다 들고 있는 ETF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좋은 상품들을 다 담는 ETF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테마 ETF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고 싶은 테마가 있으시다면 미국에서 적절한 ETF를 찾으셔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국내보다는 미국에 있는 테마 ETF들이 더 다양한 상품이 많다. 네. 구성 종목도 훨씬 더 다양하고요. 네. 또 다른 테마 ETF도 있죠. 예, 굉장히 많죠. 네. 아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로봇이나 3D 프린터, 유전공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형 ETF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ETF들은 이제 액티브 ETF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액티브 ETF는 뭐죠? 액티브 ETF는 벤치마크 지수를 반드시 타이트하게 추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참고만 하고 우리가 알아서 운용하겠다. 이게 액티브 ETF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테마들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ETF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럼 이런 액티브 ETF들이 많이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이런 테마뿐만이 아니라 그 자산 배분 시장에서도 네. 액티브 ETF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 ETF에 의해서 액티브 ETF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ETF 투자가 왠지 위험해 보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금이나 부동산 같은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금과 부동산도 박살이 납니다. 근데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달러도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으면 강해집니다. 네, 그러면- 달러는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 채권이 가장 안전자산이죠. 음, 이런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ETF들 중에 제가 나름대로 꼽아봤는데요. iShares에서 나온 iShares 20 플러스 Year Treasury Bond ETF고요. 20년을 초과하는 만기를 가진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추이를 보시면 주식시장과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장 안전적인 ETF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ETF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가지고 온 건 프로시어스에서 나온 울트라 프로 3x 크루드 오일 ETF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도박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전 세계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좋아한다. 네. 네. 3배짜리 원유 상품이고요. 일간으로 이 ETF도 300%의 익스포저를 계속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3배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이 있고요. 거기에 커머더티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방이죠. 한방. 그런데 상품 선물의 위험성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인 거죠? 커머더티 ETF는 전부 구성자산이 보통 선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물로.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들도 어떤 것들은 금괴 번호가 막 적혀있는 그런 ETF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금이면 금 선물, 원이면 원유 선물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유 선물의 이론 가격은 일반적인 주식 선물의 이론 가격에 보관 비용이 더해지게 됩니다. 선물을 보유하면 석유를 안 들고 있으니까 석유에 대한 보관 비용이 선물에 전가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거래자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컨텐거,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1년에 이게 5%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품 ETF는 레버리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들고 있으면 가만히 그 가격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5%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보관 비용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론가에 들어가는 보관 비용. 원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한 일주일에 10%씩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면 30% 이상 수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AUM을 보시면 지금 1,300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3배짜리 상품은 없지 않나요? 네, 절대 못 내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3배짜리 상품을 투자하고 싶다면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커머디티나 아니면 러시아, 브라질 같은 좀 변동성이 큰 국가들의 3배짜리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절대 일주일 이상 투자하지 마시고 손실을 보면 바로 손절을 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으신 ETF가 바로 저보수 ETF라고 하세요. 네. 어떤 개념인가요? ETF의 가장 큰 장점이 펀드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라는 건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ETF는 JP모건 베타빌더스 US 에퀴티 ETF입니다. 이 ETF는 S&P 500 지수와 유사하게 구성된 지수를 활용을 하지만 여기 이름이 안 써있죠? 지수 이름이. 그렇죠. 그렇죠. 지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네.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수익률 추이를 보시면 S&P 500이랑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네요. 네, S&P 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지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JP모건이 ETF로 운용을 하려면 지수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이제 보수 2%로 해서 내는 ETF들이고요. 실제로 소파이 같은 회사에서는 운용 보수가 0인 가능한가요? 운용 보수가 0일 뿐만이 아니라 총 보수도 0인데요. 가능하죠. 이게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ETF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을 대차를 해줬을 때 대차해준 수익이 반드시 펀드에 귀속돼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차 수익에 대해서 펀드에 들어가는 비율과 운용사가 가지는 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iShares를 운용하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ETF에서 대차해준 것만의 수익으로 약 7,800억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네, 굉장한 수익률인데요. 그러면서 보수가 내려가죠.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국내는 그런 대차 수수료도 ETF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보면 총보수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실제로 투자자들 분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저보수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이런 저보수 ETF를 해외 상품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해외 여러 가지 저보수 상품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나온 상품들이에요. 자기네들이 EMP에 쓰기 위해서 뭐 보수를 없앤 ETF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그냥 잘 고르셔서 투자를 하시면 뭐 보수 0.01% 뭐 0.02% 이렇게 크게 아깝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보수도 잘 알고 투자하자 이런 의미에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ETF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본 데 이어 이번 시간에는 ETF 종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나요? 먼저 저 ETF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보수도 싸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굉장히 충실한 ETF를 많이 찾으셔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ETF 투자자들이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렇게 ETF 구조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투자자는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으면 유익하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국내 ETF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